자, 278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저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제 이 괴테가 본인의 사랑을 서간체 형식으로 만들었던 그 소설, 유명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오페라화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괴테의 실제 자신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마스네 베르테르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마스네 베르테르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2014년 공연한 작품인데요. 특히 이제 이 주목을 끌었던 것이 이 베르테르 역에 독일의 그 요나스 카우프만, 독일의 그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이제 이 타이틀롤을 맡았던 건데, 이 요나스 카우프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그 여성 오페라 팬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남성이죠. 아주 잘생긴 그런 남자입니다. 이 목소리가 뭐 약간 답답하다는 이런 평도 있지만 이 성악도 굉장히 대단하고, 뭐 유럽의 그 오페라 공연, 특히 요나스 카우프만이 맡은 그 공연들은 뭐 이미 2, 3년 전에 이렇게 예매가 끝날 정도로 공전의 히트를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오늘 이 작품이 이제 이 요나스 카우프만의 베르테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미 저번에 이제 제가 마스네 베르테르를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매튜 폴렌자니하고 엘라나 가랑차가 이제 둘이 같이 공연했던 작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료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충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작곡가인 이제 마스네 오페라가 이렇게 꽤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그래도 좀 널리 알려진 작품은 한 5-6작품에 불과합니다. 표현했던 이제 마농, 르시드, 베르테르, 타이스, 신데렐라, 돈키호테 이런 정도고, 제가 이미 그 이 작품들 중에서 마농, 베르테르, 타이스, 신데렐라는 이미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뭐 사실 이 그 마스네 오페라는 오페라 자체로도 유명하지만 그 오페라에 삽입된 그런 소품 연주곡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가 유명하기 전에 OST가 먼저 이제 히트를 치고 드라마가 더 유명해지는 그런 경우와 비슷하게 이 마농과 이 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명상곡이나 이런 중간 간주곡들이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죠. 오늘 이제 이 베르테르의 슬픔도 달빛 아래에서 이제 이 베르테르가 샤로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전에 이제 하는 달빛을 주제로 한 그런 이제 간주곡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정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르시드라는 작품도 이 오페라 자체로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보시면은 그 중간에 이제 간주곡이 하나 유명한 거 있죠. 마스네는 이제 1842년에 태어나서 이제 1912년에 돌아가신 이제 프랑스 작곡가고, 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작품들은 이제 한 5-6작품에 불과합니다. 이미 소개시켜드렸던 마농, 베르테르, 타이스, 뭐 신데렐라와 함께 이제 돈키호테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르시드는 이제 피아노 연주곡이죠. 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씩 다 연주를 해보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타이스, 파리의 코르티잔으로 이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를 강요받으면서 타락의 길에서 이제 이 벗어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건지 말 건지를 이제 이 갈등하는 그 시간 동안을 음악으로 엮은 이제 타이스의 명상곡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이 작품도 우리에겐 굉장히 오페라보다 더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죠. 마농이나 타이스와 달리 베르테르의 작품은 이제 주인공의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마농과 타이스는 이제 파리의 코르티잔을 다룬 그런 작품이라고 본다면, 베르테르의 상대역인 이제 사로트는 굉장히 이제 정숙한 여인이죠. 정숙하고 이제 조신한 그런 여성이니까 이제 여성의 성격은 좀 틀립니다. 실제 이제 괴테가 그 젊은 시절에 그 사랑했던 그런 여인을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든 그 작품입니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그치고,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표지입니다. 1775년에 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가 만든 작품의 표지죠. 이 당시에 이제 74년에 출간을 했고, 이게 이제 단순한 대화책 아니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형식을 엮은 그런 서간체 소설입니다. 비렐름이라는 친구에게 자신의 심정과 사랑을 편지로 이렇게 기술한 그 작품들이 이 소설 베르테르의 슬픔인데,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후반부가 편집자가 3인칭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형태로 이제 이 소설이 마무리를 하죠. 괴테의 젊은 시절의 경험담이고, 실제 이제 그 괴테가 음대를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판사 시보로 이 베칠러라는 조그마한 시골에서 이제 재임하던 시기에 그 유부녀였던 당시 이제 살로트 부부와 이제 짧은 사랑을 나누는데, 그게 이제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거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자신이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면서 이제 이 그 유부녀와의 사랑은 사실 끝이 났습니다. 실제 그 괴테의 사랑은 끝이 났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친구인 예루살렘이 실제 유부녀를 사랑하다가 권총 자살을 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 영감을 얻어서 자신의 사랑과 이렇게 권총 자살이라는 두 가지의 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오페라에서도 보면은 그 권총 자살에 사용한 그 권총이 그 샬롯트 부프의 남편한테 이제 빌리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 실제 이 작품의 배경이 이제 베칠러의 전원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행정관의 집이 이제 베칠러가 무대가 되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이제 이 소설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 베르테르 신드롬이라고, 실제 베르테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극 중에 소설 중에 입었던 그 옷, 노란 조끼하고 이제 푸른색 프로코트, 뭐 그 더군다나 이제 그 자살의 도구로 썼던 권총 자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신드롬을 인해 갖고 모방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옷차림도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 괴테의 이 작품이 얼마나 이제 그 유럽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이 오페라 베르테르입니다. 오늘 이제 오페라 베르테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걸출한 미남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이제 타이틀로를 맡은 작품이고요. 1892년에 이제 이 초연을 했는데, 사실 이게 프랑스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에서 초연을 안 합니다. 당시에 이제 파리 코미크에서 작품을 하기로 했다가 파리 코미크가 화제가 나는 바람에 이제 작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만홍으로 이제 그 당시에 그 빈이죠. 그 당시에는 아마 독일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빈에서 이제 그 이전 마스네 작품에 굉장히 이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빈 극장에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독일어로 이 베르테르가 처음 초연을 하게 됩니다. 뭐 굉장한 성공을 거두죠. 뭐 이 엄청난 그 공연 횟수를 기록하고 뭐 인기가 엄청났었고, 그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이런 대본을 맡았고, 실제 바이로이트 여행 중에 베칠러에서 이 소설 베르테르 책을 사서 이렇게 마스네한테 선물을 했다 그럽니다. 마스네가 그 책을 이제 읽고 나서 이 작품을 쓰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막의 드라마 릴리크 양식인데, 이 드라마 릴리크가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이제 뒤에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오페라 형식의 일종인데, 이게 이제 사실 프랑스가 사실 오페라의 3대 축입니다. 독일, 이탈리아와 더불어 프랑스 오페라는 이 오페라의 3대 축인데, 이 벨칸토를 중심으로 하고 뭐 성악과 아름다운 아리아와 이런 거를 중시했던 이제 이탈리아에 비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토리와 그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형태를 이제 강조했던 독일 악극에 비해서, 이 그 프랑스는 또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그 오페라의 색채를 가지고 있죠. 다양한 이런 재미와 또 이 발레와 이런 다른 볼거리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 이 오페라는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와 독일 악극의
어떤 좀 더 좋은 점을 이렇게 좀 믹스한 듯한 뭐 그런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실제 그 드라마 릴리크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장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9세기 말에 이제 프랑스 특히 이제 이 마스네뿐만이 아니고 뭐 당시에 토마나 뭐 여러 이 프랑스 작곡가들은 이 대문호의 이제 이 원작을 즐겨 사용했던 그런 이제 유행이 잠시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오페라 베르테도 그 중에 한 작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인공 테너 이 베르테르의 비중이 압도적인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작품들은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오페라화 됐는데 사실 마스네의 이 베르테르가 1892년에 초연을 하면서 뭐 사실 그 이전 작품들은 거의 잊혀져 버렸죠. 한때는 이제 베르테르가 당시에 이제 그 엄청난 그 바리톤이었던 빅토르 모레를 위해서 이제 이 바리톤 성부로 이렇게 개작한 그런 작품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는 거의 연주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 프랑스 오페라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 오페라는 이탈리아와 독일 오페라와 함께 이제 3대 축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오페라 강국이죠. 그리고 또 실제 프랑스가 오페라 시장이 굉장히 최고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독일이나 이탈리아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프랑스 특히 파리가 이제 어떤 예술 공연의 어떤 중심지가 되면서 이 발레라든가 이런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이제 흥행을 기록하고 어떻게든 이제 이 오페라가 성공을 하려 그러면 파리 시장에서 이제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랜드 오페라라고 얘기하는 이제 오페라 그랑이 형식이 오페라 코미크라는 두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에도 보시면 알지만 이 오페라 그랑은 이제 굉장히 형식을 갖춘 굉장히 큰 규모의 오페라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왕이나 귀족들 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제 왕정 복구를 이렇게 추구하는 이제 그 기존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기득권자들이 이 오페라 그랑을 굉장히 이제 또 밀어줬고 선호를 했고 여기에는 이제 아주 화려한 발레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이 볼거리들을 제공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정통 오페라처럼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오페라도 전체적으로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트로이 사람들이라는 그 베를리오즈의 그 오페라에서 봐다시피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규모도 큽니다. 거의 오막으로 구성이 돼 있고 중간에 이제 그 발레라든가 합창이라든가 뭐 이 볼거리들이 엄청나게 제공이 돼 있죠. 여기 언뜻 보시면 이제 이 굉장히 그 굵직굵직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 그 소재로 다룬 그런 작품들이 우선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켰던 베를리오즈의 트로이언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시니가 마지막 작품으로 남긴 윌리엄 텔도 이제 로시니가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활약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 그랑 오페라 하나를 남겼죠. 여기에 반해서 이제 오페라 코미크들은 이제 약간 서민들을 위한 그런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약간 가벼운 그 오페라죠. 오페라 그랑에 비해서 실제 이제 공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오페라 그랑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화려하고 그러지도 않은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코미크라 그러면 이제 유머스러운 그런 작품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소재만 있었던 건 아닌데 오페라 그랑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가벼운 작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그 오페레타처럼 중간에 이제 대사도 있고 또 코믹한 소재가 이제 뭐 많기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코믹한 소재와 이제 나중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오페라 코미크는 오페라 부프와 이제 오페라 리리크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코믹한 작품은 그 오페라 부프라는 장르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서정적이고 이제 뭐 사랑을 소재로 하고 한 그런 비극적인 얘기들은 이제 오페라 리리크로 발전을 하는데 드라마 리리크라고도 얘기하죠. 오늘 이제 이 베르테르는 이제 이 리리크에 해당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대충 이제 이 프랑스 오페라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했다. 뭐 그 정도로만 알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품의 배경이 된 이제 베칠러라는 도시는 이렇게 독일에서 보시면 이제 프랑크푸르트라는 큰 도시에서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시골 도시입니다. 베칠러가.
실제 괴테가 이제 판사보로 이제 이 재직을 했던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요. 대충 이제 그 주변에 독일의 큰 도시들이 이제 뒤셀도르프라든가 도르트문트, 뉘른베르크, 슈투트가르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가까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 소설의 배경이 됐던 1800년경에 이제 베첼러라는 도시가 이렇게 아주 크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시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 샤롯트와 이제 괴테가 살던 곳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 유부녀를 사랑하다 권촌자살을 했던 괴테 친구인 예루살렘은 또 여기 살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캐스팅을 보면 뭐 불출의 테너, 여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제 요나스 카우프만이 타이틀로를 맡았고요. 그 상대 역에 이제 샤롯트에게는 이제 소피 코치라는 이제 프랑스 소프라노가 맡고, 뭐 우리가 자주 봤던 리셋토 오르페사, 이 미국 소프라노가 이제 그 샤롯트의 동생 역인 이제 소피 역을 맡았죠. 이 두 여성이, 두 자매가 이제 이 한 남자인 이 베르테르를 좋아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언니는 정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없었고, 소피는 상대적으로 이제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베르테르가 사랑을 뭐 동생한테 이렇게 나눠주지는 않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이제 이 스토리를 잠시 보면은 이 대법관이고 행정관인 이제 아버지가 이 부인을 일찍 잃었습니다. 자식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샤롯트와 소피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거기서 이제 지금은 실제 크리스마스 시즌도 아닌데 그 엄마가 없는 그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행정관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렇게 가리키는 걸로 이 오페라가 시작이 되는데, 이 행정관은 이제 그 많은 동생들을 뒤치다거리를 잘 못합니다. 그 엄마의 역할을 누가 지금 대신하고 있냐면 이제 이 장녀인 샤롯트가 지금 하고 있죠. 아주 조신하고 성실한 그런 장녀입니다. 동생들을 다 이렇게 건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이제 굉장히 극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이렇게 맺어준 짝이었던 알베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굉장한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미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니까 이 베르테르의 등장은 샤롯트로서는 굉장히 고통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오페라 초반에 같이 무도회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베르테르는 이제 이 그 외교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대본에 보면은. 근데 이제 베르테르와 샤롯트가 이제 무도회에 참석을 하고 나서 이제 베르테르는 이제 샤롯트를 엄청나게 사랑을 하게 되고, 샤롯트도 그렇게 싫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자신이 이제 베르테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죠. 알베르라는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갈등. 사랑은 하지만 표현은 못하고, 베르테르는 이미 임자가 있는 그런 샤롯트를 사랑하면서 겪는 그 사랑의 아픔과 고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소설이 그대로 안겨 있었고, 결국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약혼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결국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만나서 또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이제 샤롯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정숙하고 조신한 여성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마음은 베르테르를 향하고 있지만 알베르와의 이 정식 어떤 그 부부와의 관계를 깨고 이럴 정도로 이제 부도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베르테르가 또다시 상처를 입죠.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샤롯트의 동생인 쇼피가 이제 간접적으로 뭐 아주 적극적으로 혹은 베르테르에게 이제 뭐 구애를 하지만, 사실 베르테르는 이제 쇼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게 심각하게 표현은 안 됩니다. 오페라에서는. 결국 사랑을 잃은 이제 베르테르가 극중에 이제 알베르에게 총을 하나 빌리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해서 총을 빌려 갔는데, 이제 샤롯트가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들어 뛰어가 보니까 이제 이 베르테르는 이미 권총으로 자신을 쏘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죠. 결국 뭐 그렇게 슬프게 끝나는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괴테는 이제 그렇게까지 비극적인 사랑을 하진 않았죠. 유부녀를 사랑하다가 이제 결국 이루지 못하고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오면서 이제 잊혀버린 작품인데, 그 뒤에
자기 친구의 어떤 권총 자살 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제 그 대작이 이제 탄생됐던 겁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베르테르의 죽음으로 끝나죠. 자, 여기 주요 아리아 보면 베르테르의 이제 주요 아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연을 예찬한 처음에 아리아, 그 다음에 샤로트가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가 되어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저 남편이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절망에 찬 아리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주요한 아리아고, 이 샤로트의 편지의 노래라든가 기도, 알베르의 어떤 아리아, 소피의 아리아, 뭐 이렇게 이중창도 아름다운 이중창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런 정도의 작품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연출은 리차드 이어라는 이제 영국 연출가가 했고요. 2014년에 실제 이게 매트의 신 프로덕션이었습니다. 매트에서 처음 공연한 작품을 이제 오늘 지금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리차드 이어라는 이제 그 오페라 연출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자, 이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휘는 이제 알랭 알티놀리라는 이제 프랑스 지휘자가 작품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제가 처음 뵙는 분이에요. 프랑스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작곡가가 지휘를 한 것 같아요. 자, 전주곡을 한번 보십시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오페라 1막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